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에 양은 어디에 아시아 그 한쪽 코에다가 추어스피드 번데기 바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옷 바를 수 있어요. 캐라고 하고 H는 아치에라고 합니다. 아치. 그래서 꽃이 활짝 핀 땅에서 플로리다. 여러분 스페인어를 배우시면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미국을 아우르는 북미를 이해하는 문화 키워드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스페인어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현재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스페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갔을까요? 지금 3학년 전공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러 갑니다. 지금 아직 수업 시간 전이라서 곧 있으면 생겨들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베이스니까 주어. 아니, 사베이스의 주어는 보수어로 쓰죠. 세상은 무슨 뜻인가? 대개가 무슨 뜻인가요? 아니에요. 아웃하면 나 아직 배 안 고파요 이렇게 뜻이고요. 스페인어로 뭐 자기소개를 해주신다거나. Hola, me llamo Jeongyeon Park. Soy coreano y soy 22 años. Me gusta jugar al fútbol. Gracias. 어떤 뜻인지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박정현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22살이고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니? 교수님께서 되게 열정이 많으셔서 수업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참여하는 수업으로 자주 하시고 또 이제 스페인어라는 그거에만 집중되지 않고 스페인의 문화라든지 그런 다른 이제 국제 정세들 뭐 이런 것까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중남미 쪽에서 높으신 분들이 오면 무관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오면 그 행사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수님의 목소리로 그것을 그 사열대에서 들었는데 그때 스페인어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기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랑가공원이 옛날 뭐야? 이런 기회가 있었죠. 이런 날이 온다. 아까 근데? 바로 시내거든. 시내에 있어가지고 경찰차 우리 집 옆에 마포 경찰서 있고요. 마포 서부지검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그런 선배로서의 조언 그리고 장대현 교수님이 해군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해군에 대한 되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점이 참 늘 인상 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9.5점? 0.5점을 뺀 이유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막 뵙지는 못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0.5점을 뺐습니다. 저는 95점.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만점이 있다면 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일단 대단하십니다.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0점이 만점이라면 100점 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문장 구조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지. 얘네사 한번 해. 너 배고프니? 어떻게 스페인어를 회사에서 가르치게 됐나요? 해군사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도에 해군 스페인어 통역장교로 임관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통역장교로 임관을 하면서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보직 발령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행정보직과 더불어서 스페인어 교관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연이 이제 해군 장교를 전역하고 나서도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관관 전공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게임하듯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 악센트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의 악센트 발령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형 행사에 이제 참모총장님을 모시는 그런 수행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 행사를 이제 돌면서 저는 이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런 스페인어 통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이제 한 달이나 2달쯤 채 지나지 않아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 소위인 저에게 표창을 주시기로 했다. 당시로서는 소위가 이례적으로 그렇게 참모총장 표창을 받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은 정말 제 평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
해군에 자기가 통역장교와 교수사관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두 가지 직책을 맡으면 다른 교수사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싫어하고 이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남미에 이제 멕시코 장교들이 많이 왔었어요. 한 30명 이상이 왔었는데 여기 충무공 동상에서 충무공 관련된 설명을 스페인어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그 감동을 받았고 역시 업무적으로도 다 뛰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 회사와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회사와 얼마 전에 저희가 단기 그런 교류를 하는 MOU 체결을 하고 했는데 그럴 때도 큰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해군으로서 자긍심을 많이 갖고 모든 일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선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거 호빵맨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밝고 에너지가 그냥 넘치죠. 그리고 스페인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 어학 실력도 엄청났고 생도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형처럼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근무하는 모습도 너무 솔직하고 착실하고 좋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쟤를 어떻게 잡아서 사회를 잡아시켜볼까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가는 친구였는데 전역을 하니까 많이 아쉬웠죠. 대한민국을 따지면 2점. 자, 17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정말 투철하고 스페인어 학습 태도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사관생도들이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이제 매주 이제 진해를 오가면서 수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러한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 미래의 호국 간성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때 들은 교양 과목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페인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강좌를 들었었는데 그때 유럽의 작은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스페인이 이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후에 세계사에서 정말 크나큰 족적을 남겼구나 라는 걸 제가 보면서 과연 그 스페인 사람들이 믿었던 그 가톨릭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마지막 날 저녁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창세기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는 나의 주 아버님이시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라는 게 메시지인데 저는 그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마침 그 2011년도 그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마침 마드리드에 WID를 개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운명이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연찮게 마주친 마드리드 WYD였지만은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이 맞아들었던 것입니다. 성체성사야말로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성사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위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수평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일치될 수 있는 경험이다 라는 거를 저는 글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외국에서 생면부지인 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성체성사를 같이 모셨는데 그때 그 묘한 그 떨림과 그 벅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무언가 이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그런 부르심이라든지 자기가 느끼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스페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 깊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이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재주지만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또 쓰시는 날이 언젠가 이렇게 또 오는구나를 체험하면서 그 설렘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제가 성당을 자주 나가진 않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봉사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3년 동안 굳은 일, 안내라든지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장교고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자기가 신자로서 정말 잘해줬던 그런 고마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저 친구한테 신앙생활 하는 모습, 그다음에 미사 때 이렇게 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요 변곡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들어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것도 그렇고 스페인을 가서 그렇게 정말 좋은 체험을 했던 거라든지 그때 배웠던 스페인어가 또 계기가 돼서 해군에서 또 봉직을 할 수 있는 명예를 얻었다든지, 돌이켜보면 그 주요 순간 때마다, 그 결심의 순간 때마다 내가 그 결심을 할 수 있었게끔 해줬던 원동력이 주님이 아니셨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군대를 선택할 때도 그랬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장교를 간다고 하니까 해군은 가지 마라, 힘들다, 공군이나 육군을 가라. 근데 제가 결국 해군을 선택한 거는 결국은 이순신 제독님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결국 내가 과연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지? 내가 꿈꿨던 게 뭐지? 나의 초심이 뭐지? 라는 거를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게끔 해줬던 원동력이 실은 주님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지에 대한 자기 반성의 기준이 되는 게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내가 그러한 결심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들이 결국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힘이 됐던 거는 특정한 순간에 힘이 됐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 힘이 되는 거는 매일 매 순간 제가 부딪히는 그런 업무라든지 뭐 그 고민의 순간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항상 정도를 나아가고 어떠한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혹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책무를 놓고 싶을 때 항상 끝마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항상 신앙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해군사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체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있을 수업을 대비해서 기기 점검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교수법 측면에서 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수 인원을 데리고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는 가르치는 저도 재밌고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성범여대학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본 전공도 스페인어가 아니고 그다음에 외고에서 미리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포 출신도 아닌데 그렇게 기라성같이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사람들도 떨어진다는 성범여대학원을 꼴랑 1년 스페인 갔다 왔는데 어떻게 붙냐. 그래서 거기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한 힘든 도전 과정, 스페인어를 통해서 제가 변화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꿈을 꾸고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많은 편견에 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내 꿈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그 내 꿈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란 가치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 스스로를 재단하면 안 되고 타인에게도 나를 재단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 역시 타인의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고 그 불안한 과정 속에서 꿈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옆에서 불안해하는 내 동료에게 내가 그렇게 불안했듯이 그 친구도 불안할 테니 그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해주고 서로 으쌰하고 그리고 서로의 능력을 믿어주고 꿈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합심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맞닥뜨려진 우리의 그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합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부터 한번 봐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신부님 말씀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감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압감을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자아도 발견하고 또 나의 탤런트로 남들에게 행복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제 책임감, 사명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과정에서 저에게 맡겨진 스페인어라는 달란트를 써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지면 언젠가 뭐 제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어, 뭐 스페인, 뭐 중남미 관련 사업 이러면은 장대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항상 의미를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개인이 완수하는 책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리고 플러스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제독님을 보면서도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책임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씨에게 예수님이란? 저에게 예수님은 큰 형님 같은 존재? 그냥 항상 그냥 옆에 계신 존재예요. 담금질 해주기도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 정말 그 화끈한 큰형 같은 존재.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정신적 지주. 그런 분이 저에겐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페인어가 사실 그냥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 국가의 국문화가 몇 개일까? 네, 여기 있습니다.